잘한다가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과외 후기가 궁금하시다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지인분들이나 이제 과외 후기나 아니면 잘한다가 뭐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하다가 들어오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한다를 통해서 과외를 총 7개월간 6월달부터 12월까지 오늘까지 딱 7개월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잘한다 선생님 등록 방법.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그거 나도 그 어플 잘한다 어플 깔아봤는데 뭔가 복잡해 보여서 그냥 깔아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뭐 복잡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복잡하지 않고 그냥 사실 저도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잘한다 해서 연락이 와요. OT를 들으러 회사에 와라. 그러면 회사에 가면 이제 왜 이걸 하게 됐는지 그냥 물어보고 저는 그때 그렇게 대답했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취업하기 전까지 할 것이다. 그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그 프로필 사진을 찍어요. 그냥 카메라로 차각 찍습니다. 이제 그 사진이 나중에 이제 프로필로 그 잘한다 어플의 프로필로 뜨거든요. 이제 그 사진을 이제 그 학생들 어머니들이 보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원래 OT가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 뭔가 OT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뭔가 그 사이트 접속해서 글들 읽어보고 뭐 작성하고 제출하면은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인가 돼서 보면은 잘한다 선생님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어플에. 그러면 이제 등록되는 순간부터 이제 수업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키면은 수업들이 여러 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원하는 수업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 방법.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는 수업이 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해요. 클릭해서 지원하기를 누르면 부모님께 본인 장점 어필하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한 4, 5줄 정도 저는 적었어요. 뭐 다들 어느 정도 적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적고 뭐 제가 뭐 아이들 영어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뭐 영어 영문학과를 다닌다거나 근데 학과는 아마 프로필에 나와 있어서 굳이 한 번 더 언급을 안 해도 되긴 할 건데 저는 그냥 최대한 영어를 한다는 거를 이렇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만약에 그 수업이 마음에 들면은 다들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부모님께서 그 지원서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연락이 오면 학부모님과 연락해서 시간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궁금하실 시급. 시급은 알바로 생각하면 정말 시급이 높은 거죠, 이게. 시급 전에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놀이 돌봄 선생님과 배움 선생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놀이 돌봄 선생님은 시급이 12,0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배움 선생님은 시급이 16,000원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4,000원인가? 16,000원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배움을 뒤늦게 등록하긴 했지만 배움 선생님으로 등록을 했을 때 16,000원으로 시급 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가르쳤던 그 집 아이들이 놀이돌봄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한 거는 배움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공부하는 거를 도와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약간 나는 지금 배움 선생님으로 온 게 아닌데 왜 배움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고 왜 배움 선생님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솔직히 너무 돈을 따지기도 싫었고 처음 제가 담당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그래 뭐 이 정도 시급도 만족하면서 있자라고 이렇게 한 몇 달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놀이돌봄 시급으로 그냥 하고 있었고, 아마 그건 부모님들도 배움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아셨는데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훨씬 쉽다, 놀아주는 게 힘들다, 그냥 가르치는 게 훨씬 쉽고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배움 선생님으로 등록을 해보자 해서 배움 선생님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네 번째인데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데요. 배움 선생님 등록은 그냥 만약에 제가 영어 선생님으로 등록을 하고 싶으면 영어 수업 4주치를 책을 하나 선정해서 커리큘럼을 작성을 합니다. 문서 파일로. 그리고 그걸 잘한다에 보내요. 메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승낙을 하면 배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만약에 이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수학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보내면 수학도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배움 선생님으로 등록을 해서 그 후에 아이 2명을 더 맡아서 배움 시급으로 16,000원 시급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제가 한 아이는 1시간만 수업을 했거든요. 1시간만 수업을 하니까 시급을 21,000원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하고 잘한다에 그 문의를 해봤더니 그 1시간만 수업일 때는 그 교통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5,000원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잘한다에서. 그래서 1시간 수업인 경우에는 21,000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2시간 이상은 무조건 16,000원. 으로 계산해서. 근데 이 16,000원 시급도 나중에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시급 올라간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18,000원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돌봄 선생님일 때는 그 다음 수업부터 13,00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해서 정말 그냥 다음 주 수업부터는 그냥 그렇게 계산돼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배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배움도 그렇고 놀이 돌봄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 다음 시간부터 이게 그 올라간 시급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new 괜히 왜 새로운 수업을 등록했을 때 그 수업부터 이제 그 올라간 그 상향된 시급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000원까지 올랐는데 저는 그만뒀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하고 또 새로운 수업을 담당하면 더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좀 낮은 시급인 수업들은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는 아이들과 친해지는 방법인데요. 방법이랄 것도 없는 게 저도 처음에는 진짜 두렵긴 했어요. 많이 두려웠던 건 아니지만 조금 두려움은 있었죠. 저는 항상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왔고 아이들 다루는 게 뭐 어렵나? 약간 좀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조카도 없고 어린 사촌동생도 없고 그래서 뭔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했었죠.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지만 그래도 두려움은 있는. 그래서 처음 담당하게 된 그 집에 갔는데 세상에나 엄청 낯을 가리는 아이인 거예요. 그 집이 이제 자매인데 8살, 11살 이렇게 자매인데 8살짜리 아이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낯을 너무 가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EBS 그 강의를 같이 이제 듣는데
거의 첫 주였던 것 같은데 그 첫 주에 이제 그 EBS 강의를 같이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듣는데 그 EBS에서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이제 따라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 읽어봅시다 하고 뭐라 읽는데 좀 따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서 뭐뭐야 같이 따라 읽어볼까 이랬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뭐 따라 읽지도 않고 그래서 난감해서 그냥 저 혼자 따라 읽었어요. 제가 학생인 양 따라 읽으면 뭔가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미동이 없고 반응도 없고 뭔가 웃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대략 난감했죠. 근데 그렇게 힘든 며칠이 있었지만 그냥 뭐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참았더니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제 무릎 위에 앉기도 하고 머리 묶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 하루 그 행복함을 느낀 그 날 정말 저는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러면서 조금 두려웠던 건 또 뭐냐면 이렇게 친해졌는데 주말 지나고 오면 또 낯선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신기하게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점점 계속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본인 엄마한테 대하는 것처럼 저한테 뭐 칭얼대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정이 많은 아이여서 항상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고 제 마음을 살필 줄도 알고 뭔가 오늘 자기가 열심히 안 한 것 같으면 좀 나를 화나게 한 것 같으면 뭔가 쪽지를 적어서 뭐 사랑해요 이런 거 적어서 주기도 하고 본인이 아끼는 뭐 좋아하는 예쁜 비즈들 뭐 머리 고무줄들 이런 것도 지퍼백에 담아서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정말 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낯을 가린다고 뭐 나쁜 아이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니까 그냥 참다 보면은 친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정말 7개월간 아이들과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이제 가장 오래 했던 집 아이들과 빠이빠이를 했는데요.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눈물이 글썽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둘 다 이제 이별이 슬펐다는 거죠. 제가 그 8살, 11살 자매 집을 하면서 이제 하면서 7개월간 했으니까 수업 커리큘럼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이돌봄으로 가서 그냥 정말 돌보는 뭐 같이 놀진 않았지만 그 8살짜리 아이가 뭐 그거 줌 아니고 EBS 수업 하는 거를 같이 봐주고 수학 공부하는 거 뭐 채점해주고 영어 공부하는 거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11살짜리 아이가 뭐 질문하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게 달라져서 둘째 아이는 월, 수 이틀만 수업을 하게 됐고 첫째 아이가 오히려 저랑 매일매일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냥 홈스쿨링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영어, 수학하는 거 도와주고 모르는 거 이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말 빼고는 매일 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저한테 정이 많이 들었겠죠. 저도 매일 그 집에 갔으니까 정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잘한다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물론 너무 힘들게 하면 힘들지만 좋은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은 친구들이 걱정하는 게 약간 이런 거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 뭐 너무 요구하는 게 많으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약간 뭔가 빡센 부모님, 학부모님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한 다 부모님 마음은 비슷하고 제가 갔던 지역이 뭔가 지역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부모님들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어머님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셨고
물론 학구열은 높지만 따뜻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오래 수업했던 그 집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거실이나 부엌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거나 같이 식탁에 앉아 있거나 이랬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저도 불편했지만 이게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에도 이게 신경이 쓰여서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있으니까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다른 그 방에서 그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께서 오늘부터는 저 방 안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 안에서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더 아이와 친해질 수 있었고 더 아이가 집중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잘한다를 하면 조금 귀찮은 게 보통 과외는 그냥 수업을 하면 끝이잖아요? 하루 수업을 하면 끝인데 이거는 하루 수업을 하면 그날 방문 일지를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를 이제 그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학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 같이 안 계신다. 그럼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 방문 일지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 옆에 첫 번째 제가 수업했던 그 집은 부모님께서 옆에서 공부하는 걸 다 보셨기 때문에 따로 방문 일지를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한다에서는 이제 계속 쓰라고 이제 방문 일지 뭐 작성률 정말 낮거든요. 저 너무 안 써서. 근데 그냥 딱히 쓸 게 없어서 약간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뭔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안에 방에 들어가서 수업을 가리키면서 어머니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피드백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방문 일지를 안 쓴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따로 카톡으로 솔직한 피드백을 드리는 것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뭔가 또 다른 책을 하고 싶다거나 커리큘럼을 또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잘한다가 다른 과외 어플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그 연령대가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가 4살 정도라는 거.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들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그게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은 다른 과외 어플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면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아마 놀이 돌봄에서 아이들과 진짜 놀아주는 선생님이면 뭔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냥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가르친 거라서 크게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뭔가 큰 사건이 있었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잘한다의 특징을 살펴보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합니다. 왜냐면 알바라고 생각했을 땐 알바치고 시급이 꽤 세고 그리고 연령대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해서 간다거나 뭐 수업 자료를 준비해서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시간 많이 빼앗기지 않고 딱 하고 싶은 시간만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께 요청드리면 일정 변경도 가능하고 그렇게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다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뭐 잘한다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인스타 DM이나 유튜브 댓글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